안 먹어! 안 먹는다고! 너 안 먹으면 정말 큰일 난다고 병원에서도 이야기했잖아. 이탈리아의 한 가정집의 식사 시간. 누가 보아도 마른 남자아이가 식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휴대폰만 보네요. 아이를 둘러싼 부모는 발을 동동거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아이 아빠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로마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디에고라고 합니다. 예쁜 부인과 함께 초등학생 아들 둘을 기르고 있죠. 운영하는 식당이 아주 크거나 하진 않지만 구글맵 평점도 제법 괜찮고 저와 오래 손발을 맞춰온 직원들도 있어 식당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아버지께 물려받은 파스타 가게인데요. 오랜 시간 입소문이 난 덕인 것 같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성실하게 일하면 직원들 급여를 주고 저희 아이들과 함께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은 나날이 까칠해져 가고 매일 밤 괴로움에 울면서 잠이 듭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도 없고 직원들이 속을 썩이지도 않는데 무슨 소리냐고요? 말도 마세요. 제 첫째 아들놈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듭니다. 제 첫째 아들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공부도 잘해서 학교에서도 곧잘 칭찬을 받아오는 아이입니다. 문제는 도무지 뭘 먹으려 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우유나 음료수 정도만 겨우 넘깁니다. 아이의 이런 행동을 처음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죠. 우리도 별로 입맛이 없는 날 있잖아요. 저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아빠니까 그래,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하고 냅뒀죠. 그런데 식사를 안 먹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더니 급기야는 며칠씩 안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혼절을 하기 직전이 되어도 안 먹는다고 해서 긴급히 병원에 가서 링겔도 여러 번 맞았어요. 병원에서는 보호자들을 불러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조치를 안 취했냐고 하는데 어찌나 억울하던지 정말 속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맡기니 얼마나 정성 들여 밥을 해줬는데요. 그리고 이게 벌써 1년째입니다. 1년 내내 식사 시간마다 빌고 부탁하고 가끔은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저도 이젠 너무 지칩니다. 이유요? 이유는 열심히 찾아봤죠. 처음엔 음식 맛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들의 증상에 대해 여러 가지로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본 결과 아이가 입맛도 까다로운데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상담 선생님의 말대로 언제부터 얘가 이렇게 되었나 하고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 동생이 태어난 뒤로 슬슬 낌새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터울이 좀 있는데요. 막내는 이제 겨우 3살입니다. 첫째 아들이 음식을 막 거부하기 시작하던 시점에 막내는 2살이었죠. 아무래도 둘째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시기이니 둘째 아이에게 관심이 쏠리며 첫째가 관심을 끌기 위해 이런 식사 거부를 하지 않나 하는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게다가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의 친엄마가 세상을 뜬 뒤 몇 년 후 제가 재혼을 했는데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아이는 소외되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이가 많이 힘들어하지 않고 새엄마에게 적응을 했다고 생각했고 새엄마도 아이에게 잘해주었지만 아무래도 아이가 외롭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내가 식당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의 이야기를 더 들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죄책감에 상담실에서 참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첫째에게 좀 더 신경을 쏟기로 했죠. 쉬는 날이면 첫째와 딱 붙어서 아이와 시간을 보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떤 여학생에게 관심이 있는지,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제잘제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제가 너무 무심했다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신경 쓴 건 바로 식사였죠. 아이가 살이 너무 빠져 이대로라면 일상생활 중 골절을 당할 경우 다시 붙지 않을 수도 있고 키도 제대로 못 클 거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이를 살살 달래가며 밥을 먹여보기로 했습니다. 아빠가 해주는 밥 먹을래? 하니까 끄덕거리더군요. 너무 신이 나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아이가 스테이크 같은 요리나 튀김은 애시당초 먹을 생각도 안 해 그나마 먹었던 파스타부터 시도해봤죠. 제 나름대로는 아이의 영양 상태를 생각해 소스에 고기를 다져 넣어 정성스럽게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는데 아이가 먹지 않고 뱉어내버리더군요. 그리고 이야기했어요. 못 먹겠어, 아빠. 조금 화가 났지만 면을 바꿔서 다시 만들어 주었죠. 우선 먹이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아이가 호기심을 가질 법한 나비 모양의 파스타면으로 바꾸고 소스에 버섯도 추가해 보았습니다. 소스도 바꾸고 야채도 더 정성스럽게 다져서 만들어준 파스타를 내어주자 아이가 좀 먹는 듯 하더니 또 뱉었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이건 못 먹겠어.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봤죠. 면이 별로야? 쌀로 만들어줄까? 아이가 쌀은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엔 리조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쌀이 들어갔으니 이건 좀 낫겠지 싶었어요.
근데 한술 뜨더니 숟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못 먹겠다고요. 속이 터지는 걸 넘어 내 아들이지만 정말 못 기르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 리조또는 너가 먹겠다고 했잖아. 근데 못 먹겠다면 어떻게 해? 아이와 좀 더 가까워지려고 했던 시도였는데 아이도 울고 저도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식사 거부는 또 시작됐죠. 이제 아이 몸무게 앞자리는 2로 바뀌었습니다. 22kg이라니 또래에 비해 못해도 15kg 정도는 못 나가는 체중이죠.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중 동네 친구가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제 아이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맘 터놓고 상의할 만한 몇 안 되는 친구이죠. 괴로워 죽겠어. 나름대로 문제점도 찾았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결론은 못 먹겠다야. 대체 뭐가 문제일까? 디에고 혹시 치과 가봤어? 남이 집 아들이라 내가 이것저것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 내 첫째 아들이 씹는 걸 보면 좀 특이해. 그냥 어금니로 씹는 게 아니라 입안에서 돌리는 느낌이야. 혹시 치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아이가 먹는 것도 그나마 좀 부드러운 것만 먹잖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급하게 치과를 찾았죠. 이탈리아는 다행히 국영 의료 체계라 14세까지 아이들은 웬만한 건 무료고 추가 비용이 든다 해도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부러워하실 건 없어요. 성인에게는 이 국영 의료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소득이 아주 낮으면 해당이 되는데 저처럼 평범하게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없죠. 그리고 사실 비용을 떠나 너무 답답합니다. 이탈리아 치과는 일단 너무 느려요. 아이 치아 상태를 보겠다고 눕혀놓고는 학교 생활은 어떠니? 너는 왜 이렇게 말랐니? 하며 안부를 묻기 시작하는데 의사의 여유 있는 태도에 다시 속에 불이 붙어버리는 것 같았죠. 원래 이탈리아 치과가 이런 식이긴 하지만 내 아이 일인데 이러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진료라니. 엑스레이도 제가 부탁해서 찍었고 어떤 상황이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물어본 것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제 길, 아들 일만 아니면 엎어버리는 건데. 군뱅이 같은 의사의 진료 끝에 아들은 부정교합이 맞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교정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음식물을 씹을 때 힘이 더 잘 들어가니 식습관도 개선될 수 있다고요. 이게 잘한 선택인진 모르겠어요. 이번엔 이가 아프다고 먹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교정을 하느라 치아를 꽉 조여놓으니 통증이 심해서 밥을 못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굴이었어요. 아이의 영양 상태가 걱정되었던 아내가 혹시나 해서 굴을 사와서 먹여봤는데 아이가 호로록 잘 먹더라고요. 이건 괜찮니? 라고 물어보니 맛있다고 하더군요. 치아 교정 중이지만 부드러워서 먹기도 좋다고 했고요. 다행이긴 한데 걱정이 되었습니다. 굴이 이탈리아에서 굉장히 고급 요리라는 건 한국 분들도 잘 알고 계시죠? 새벽 수산시장에서 갓 잡은 키프로스산 굴 하나에 1에서 2유로, 그러니까 1,500원에서 3,000원, 비싼 건 하나에 4에서 5유로, 한국 돈으로는 6,000원에서 7,500원까지도 합니다. 이게 레스토랑으로 오면 가격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올라가죠. 최상품 고급 굴을 먹으려고 하면 10개에 10만 원은 우습다는 이야기가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굴은 고급 샴페인이나 와인과 곁들이는 최고급 술안주입니다. 그냥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아니에요. 보통 연말에 고급 샴페인과 함께 굴 한두 개 정도를 먹으면서 새해를 맞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 먹여볼 생각을 못했죠. 그런데 굴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고 영양소도 풍부하다는 것을 떠올린 아내가 혹시나 해서 사와 먹여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먹다니. 굴이 고급 식재료이긴 하지만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라 아이에게 먹일 생각을 못해봤던 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영양가가 있고 아이가 잘 먹는 음식을 발견한 건 좋았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식당을 하니 도매 가격으로 굴을 사올 수가 있는데 도매로 사도 킬로그램당 2만 원은 훌쩍 넘어가는 굴 가격은 둘째치고 마음껏 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굴을 마음껏 구하기 어렵다는 제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시죠? 이탈리아 굴 가격이 비싼 것과 연관이 되는데요.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럽 지역에서는 굴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양식도 어렵고 수입을 하자니 쉽게 상해버려서 보관하기가 어렵죠. 그러다 보니 굴 자체 물량이 부족한 편입니다.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아이가 그나마 먹는 음식을 발견했는데 돈을 주고도 신선하고 좋은 굴을 양껏 구하지 못하다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러던 중 셰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고 얼마 전 한국으로 간 미슐랭 셰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심드렁하게 앉아 있었는데 어떤 셰프 말이 한국에 간 셰프가 제일 행복해하는 게 한국은 질이 좋은 굴이 싸고 많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한국으로 간 셰프가 한국인들은 굴이 아주 흔하게 먹는 식재료라며
한국 사람들은 굴을 2개씩 집어먹는다고 전해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굴이 흔하다 보니 다양한 요리 방법이 있는데 하나같이 천재적인 조리법들로 먹어서 조리법이 한정된 이탈리아에 비해 굴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나요? 유럽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전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건 김민재 선수밖에 없었거든요. 잘 믿어지지 않았지만 설마 미슐랭 인증을 받은 셰프가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할까 싶어 집에 돌아와서 저는 그 셰프에게 한국의 굴에 대해 물어봤죠. 오, 세상에나. 한국의 굴은 이탈리아의 굴과 비교해서 크기도 크고 굉장히 신선한 건 물론 가격 또한 놀랍게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지인의 말을 듣고 한국의 먹방이라는 걸 보니 굴을 2개, 3개씩 집어서 한 입에 넣더군요. 그리고 한국의 굴 요리도 찾아보았는데 조리법만 보아도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당장 가족회의를 소집했죠. 아이는 한국이 이렇게 굴 요리가 다채롭다는 걸 보고 엄청난 흥미를 가졌고 당장 한국에 가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아내는 고맙게도 첫째를 위해 우선 한국 여행을 가보면 어떻겠냐고 의견을 냈고요. 다양한 굴 요리를 먹으며 먹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가 생기면 아이의 식사 거부도 좋아지지 않겠냐면서요. 어린 둘째가 있는 아내가 좀 걱정스러웠는데 먼저 그렇게 이야기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가게를 믿을만한 직원에게 맡기고 저는 바로 한국행을 계획했습니다. 찾아보니 11월부터가 한국 생굴의 제철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는 운이 좋다는 생각을 하고 도착한 한국은 별천지였습니다. 여러가지 조리법을 보았지만 가장 호불호가 없을 법한 굴찜을 먹으러 갔는데요. 밑반찬으로 생굴을 주더라고요. 생굴은 시키지 않았어요 라고 했는데 그냥 나오는 밑반찬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생굴에 레몬즙을 뿌려 먹는 정도가 다인데 한국은 초고추장을 찍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처음 보는 소스에 멈칫거리고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먼저 용감하게 도전했고 황홀한 표정으로 엄지를 들어 보이더라고요. 따라서 먹어보았는데 매콤한 소스는 굴맛을 한창 살려주고 입맛을 살려주었습니다. 이게 서비스라니 믿어지지가 않았죠. 조금 맵긴 했는데 같이 준 미역국을 먹으니 제 입에 쏙 맞더라고요. 아들도 이 미역국은 부드럽고 고소해서 처음 먹어본 맛이지만 완전 자기 스타일이라고 우린 왜 이제서야 한국에 온 거냐며 미친 듯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굴찜이 나오고 저희는 기절할 뻔했죠. 가격이 싸서 뭐 몇 개나 나올까 했는데 주인분이 우르르르 굴을 쏟아부어 주시더군요. 이 가격에 이게 가능하다니 여기는 천국인가 싶었습니다. 아들과 열심히 굴을 까서 먹고 있는데 주인분이 와서 입에 맞냐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이 잘 먹으니 신기했나 봅니다. 번역기를 사용해서 굴이 너무 맛있다고 하니 김치도 먹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밥을 안 먹냐며 김치는 밥과 먹어야 맛있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굴밥이나 굴국도 권유해 주셨는데요. 아이가 그간면이며 쌀이며 제대로 입을 안 댄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굴요리라고 해도 먹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굴찜을 이렇게 잘 먹는 것만 해도 좋은데 저도 먹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음식을 시도했다가 아이가 다시 음식을 거부하면 곤란하니까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 다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붙잡고 국물을 떠먹고 있는데 궁금해지더군요. 그리고 시켜본 굴국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뽀얀 국물에 스며든 깊은 맛은 물론 안에 들어간 채소에서 우러나온 약간의 달큰함, 그리고 무엇보다 쌀밥과 엄청나게 잘 어울렸죠. 제가 해준 리조또는 뱉어버렸던 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얜 전생에 한국인이었던 걸까요? 식사 거부 이전에도 입이 짧은 편이었던 아들인데 숙소로 돌아와 빵빵한 배를 두드리며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한국으로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한국의 굴을 이용한 음식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굴밥, 굴국, 굴찜, 굴전 등등 굴을 이용한 음식들이 이렇게 많다니 한국 사람들은 정말 미슐랭 셰프 친구 말대로 천재 맞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한 번에 한 가지의 음식만 먹는데 이렇게 다채로운 음식을 한 번에 맛보니 식사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고요. 굴 말고도 아이를 위해 여러 식당들을 가보았는데 아이가 특히 한국의 해산물 요리를 잘 먹더라고요. 제가 해줬던 고등어 파스타는 먹기 싫다고 입을 막던 놈이 한국의 고등어 조림을 잘 먹는 것을 보고 좋기도 했는데 어이가 없었죠. 셰프로서의 자존심은 좀 망가졌지만 아들이 잘 먹으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이가 빠른 속도로 오동통하게 살이 쪄가는데 식사 거부를 하고 속을 썩였던 건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졌네요. 점심을 먹으며 저녁엔 뭘 먹을지 고민하는 아이의 모습이 웃기기도 했고요. 또 음식만큼이나 만족도가 높았던 건 한국의 인심이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반찬을 추가로 시키려면 당연히 돈을 더 내는 건 기본이고 물을 마셔도 물값을 받고 자릿세는 인원수마다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아들은 한국 식당을 다니며 한식에 푹 빠졌는데
반찬으로 연두부를 너무 잘 먹는 걸 본 식당 아주머니께서 몇 번을 리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수증에 밑반찬 가격이 안 나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다시 이탈리아어로 번역을 해서 보고 다니니 잘못 본 거라 생각해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밑반찬은 그냥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당황하니 계산 끝났는데 왜 안 가냐며 등을 두들기시더군요. 한국 사람들이 엄청 잘 웃거나 하진 않는데 인심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조금은 무뚝뚝해 보이는 표정 뒤 숨겨진 따뜻한 마음을 여행하며 여러 번 느꼈답니다. 저와 아들은 11월 첫날 도착해서 2주간 여행을 하고 지금은 다시 이탈리아에 돌아왔는데요. 한국은 제게 있어 아들을 다시 살려낸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과 인심, 그리고 뭐든 빠르고 쾌적한 환경은 물론 안전함에 있어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멋진 나라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소매치기 걱정 없이 이렇게 다녀본 건 처음이라 얼떨떨했거든요. 아들도 처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자 무섭다고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모두 가방을 편하게 메고 다니고 스마트폰도 사람들을 경계하지 않고 쓰는 걸 보고 이상하게 여기더니 한국이 안전한 나라라는 걸 받아들이며 정말 편안하게 다녔고요. 아들과 열심히 한국의 멋진 모습들을 사진으로 남길 때 소매치기 걱정 없이 다니다니 이탈리아라면 생각할 수도 없죠. 아들은 진지하게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 역시도 저희 아이들을 생각해서 한국으로의 이민을 고민 중입니다.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탈리아에 비해 훨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크게 끌렸거든요. 한국의 굴은 엄청 싸고 맛있다고 정보를 주었던 먼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은 미슐랭 셰프에게 연락을 해서 한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중입니다. 아이의 식사 거부 덕에 한국을 바로 알게 되었고 이제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계획하게 되다니 인생 참 알 수 없는 노릇이죠. 만약 제가 한국으로 정말 가게 된다면 한국 분들이 많이 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굴 요리 덕분에 아이의 식사 거부증도 해결하고 한국에서의 삶을 꿈꾸게 된 이탈리아 요리사의 사연이었는데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